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는요,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거리고 있을 때 급히 이제 달려가시다가 이제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뀐 다음에 출발하는 차량에 치여서 사고를 당하신 분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부터 보고 올까요? 신호등 파란불이 깜빡거릴 때 저희 어머니가 뛰어가셨는데 중간에 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다른 차선에 차들이 다 서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황급히 건너셨는데 마지막 차선의 차가 시속 73km로 어머니를 치였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시 충격으로 왼쪽 눈이 안에서 터져 출혈이 있어 바로 응급수술을 하게 됐는데 안구 적출까지는 안 했지만 왼쪽 눈 실명이 되었고 외관상으로도 검은 동자가 희게 되었습니다. 많이 다치셨네요. 오른쪽 눈으로 보셔야 하는데 사고 시 충격으로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안경을 쓰고도 0.1의 시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혼자 식당 일하시며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인데 실명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도 걱정되며 왼쪽 눈의 치료는 다 됐다고 병원에선 얘기하지만 어머니는 왼쪽 눈의 통증을 종종 호소하시는데 앞으로의 병원비와 왼쪽 눈동자가 너무 흰색으로 됨으로써 의안을 했는데 의안은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추후 비용을 생각해보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3,500만 원을 제시했군요. 소송을 해야 하는지 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크게 다치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갈 때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중도의 빨간불로 바뀌면서 대기하고 있던 차들이 출발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많은데, 특히나 이렇게 마지막 차선 쪽에 대기하고 있는 차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앞에 차선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빨간불이었다가 직진 신호로 바뀌었을 때는 중간에 이제 굳이 멈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 신호의 끄트머리에 횡단을 시작하셨다가 맨 마지막 차선에서 파란불로 바뀌니까 그대로 직진을 하면서 충돌을 해서 이런 경우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이런 사고로 인해서 실명에까지 이르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이제 과실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께서 횡단보도가 초록불, 깜빡거리긴 하지만 초록불일 때 횡단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된다 그러면 피해자의 과실은 한 20% 정도, 그 정도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초록불에 진입을 했다, 보행을 시작했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무단횡단 사고가 되는 거죠. 무단횡단 사고가 됐을 때는 피해자 과실이 50에서 60% 이렇게 많이 잡힐 수도 있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에 있어서는 이제 CCTV 영상이라던가 블랙박스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어머니께서 이제 보행을 시작한 시점에 신호 상태가 어땠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형사 사건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이런 것들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어머님이 이제 식당 일을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급여를 적어주신 걸 보면 200만 원 정도로 이거는 이제 도시일용노임 통계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 증빙은 필요 없고 그냥 도시일용노임을 주장을 해서 해당하는 소득을 일시소득의 기초소득으로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하셔서 장애가 남았기 때문에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후유장애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쪽 눈이 실명이 됐고 실명이 되지 않는 한쪽 눈도 충격으로 인해서 안경을 쓰고도 0.1 정도의 시력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마 일상생활은 거의 어려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이 시력 저하가 사고 당시에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게 소견이나 이런 것들로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후유장애가 평가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실소득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후유장애율,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도 하죠. 후유장애율을 적용을 해서 가동연한 동안 얼마 정도의 일실수입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의안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의안을 포함해서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향후 치료비 이런 부분도 감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로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호전되지 않을 정도로 치료가 완료됐을 때는 후유 장애, 즉 노동 능력 상실률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쟁점으로 다퉈서 손해배상 청구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보니까 지금 보험사에서 제시한 3,500만 원은 아마도 어머니의 과실 비율을 50% 정도로 계산을 해서 산정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냥 무작정 보험사가 책정하는 이렇게 큰 50%의 과실 비율을 인정을 해서 합의를 보실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후유 장애도 남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Q&A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희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